안녕하세요.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입니다. 2020년 9월 22일 특징주 분석인데요.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사마알미늄입니다. 이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는데요. 이 종목이 이렇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먼저 기업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 코스피에 상장을 해서고요. 섹터는 이제 비철목재 섹터인데 알루미늄 회사입니다. 알루미늄.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알루미늄 맞거든요. 이 알루미늄 일반 포장재용과 전자용 그리고 콘덴서용, 에어코용 이런 소장재를 이 기타 소재 만들어진 포장재를 비롯해 가지고 이 알루미늄 관련해 가지고 알루미늄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체크해 보게 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.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 당기순이익도 계속 3년 동안 지난 3년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4분기부터 2분기 매출액 부분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뭐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2분기 때 잠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영업이익은 어, 1분기 때 감소했지만 2분기 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기순이익은 2분기 때 감소했습니다. 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실적보다는 이제 이슈 테마가 붙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. 예전에 한번 이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. 이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24일 날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알루미늄이 부족해서 강사가 나왔다 해서 이 알루미늄 관련주로 해가지고 사마알루미늄을 영상을 찍었었는데 최근에 이 어저께랑 오늘 이렇게 강세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 기사가 나왔죠. 어저께 기사를 보시면 좋으실 텐데요. 이 기사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껌종이 이 배터리 소재로 변신이 되었다 합니다. 이 롯데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껌을 먹다 보면 이제 은색 종이 은색 종이가 있잖아요. 이 은색 종이 포일 기술이 이 배터리의 부분에 들어간다. 이 배터리 전기차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. 이 회사에 지금 이 기사에 나온 건 이제 롯데 알루미늄, 그러니까 롯데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. 보시게 되면 이 음색 종이 포획 기술이 이 알루미늄 박이 이 배터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보시게 되면 지금 알루미늄 이 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인 양극재, 음극재, 전해질, 분리막을 가운데 이 양극재 활용되는 핵심 소재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. 이 양극재의 지지체를 전자를 이동하는 통로 역할은 소재와 열 전도성이 높은 이 열 방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이 음극재는 동박이 있다고 하면 양극재 부분은 이 알루미늄 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어찌 보면은 이 알루미늄 박에 대해서 잘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 동박의 수요는 계속 올해는 13만 5천 톤, 내년에 26만 5천 톤, 2025년도에는 73만 8천 톤이 급증할 것을 전망하고 이제 센 서울경제 리서치인데 알루미늄 박도 같은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음극재와 양극재 그 둘 사이가 있는데 음극재는 이제 동박 이 해결되고 이 양극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알루미늄 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어찌보면은 이 배터리 부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. 지금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한국의 제2의 반도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물론 종목마다 다르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알루미늄 박을 제조사는 전 세계에 약 7곳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. 여기서 언급한 회사는 총 3개인데요. 국내에는 이 롯데알미늄과 사마알미늄 그리고 DI 동일이 있다고 이 언급이 나와 있죠. 결국은 이 롯데알미늄은 비상장 회사고요. 그리고 사마알미늄은 상장되어 있고 DI 동일은 상장되어 있습니다. 결국은 이 알미늄 박이라고 하죠. 이 부분이 어찌보면 양극재의 핵심 소재가 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 지금 보시게 되면 테슬라 이 배터리 주총대회가 이제 스케줄을 보시게 되면 23일, 20일 오늘이었죠. 이때까지도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
핵심 부분 재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삼화알루미늄은 어저께 기사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고 오늘 또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이 악세되면 돈이 몰리는 곳으로 또 몰리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게 되었고 이 종목 자체가 또 시총 자체가 1000억대라서 시총이 많이 큰 종목이 아니고 저시총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면 큰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.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는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가 단위가 변하는 장에 와 있었다라고 합니다. 지금 이 8,000원대, 이 5,000원대부터 이 9,990원대까지는 이 호가창이 10원 단위로 변하지만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구간에서는 50원 단위로 변했죠. 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결국은 이때 물량을 모았던 세력이나 주주들 분들께서는 돈이 아무래도 10원 단위였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을 지나 호가가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삼알루미늄에 이 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큰 수익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 동사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큰 폭의 큰 변화가 없었고 많은 물량을 모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전에는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알루미늄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 배터리 소재, 양극재에 들어간 핵심 소재가 이 알루미늄 박이다.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 7곳뿐이어서 그 중에 롯데 알루미늄은 비상장이고요. 삼화알루미늄 그리고 DI동일 종목이 있었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제 조일알루미늄인데 이 종목은 알루미늄을 생산하진 않습니다. 그 언급에 기사에 나오지 않지만 하지만 알루미늄 항상 이슈가 나올 때 움직이는 종목이 이 조일 알루미늄이었기 때문에 이 조일 알루미늄도 시총에서 또 저시총이다 보니까 크게 움직였던 부분, 그러니까 섹터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이 부분 핵심 들어가진 않지만 섹터적으로 보셨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삼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진입이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봅니다. 왜냐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조정이 왔을 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기존의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시기 때문에 이 기존 보유자 부분들만 대응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신규 매수분 단기 스캘핑을 들어가신다고 하면 꼭 손절가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삼알루미늄은 지금 연 신고가입니다. 없죠. 결국은 다 수익권이라는 거거든요. 지금 내가 매수한 부분이 이 1,550원이 아닌 사람만 수익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더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힘든 부분이고요. 다만 이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이런 알루미늄 소재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왔을 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5일선 부근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결국은 단기적으로 이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틀 연속이면은 지금 60%가 넘거든요. 어느 정도 조정이 또 필요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 분들만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조정이 왔을 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